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에서 가장 작고 약한 한나라의 명문 귀족 후예였습니다. 그는 법치 리더십의 창시자,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불렸습니다.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통제하며 신하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 등 통치술의 모든 것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비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나라의 서자 출신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당시의 한나라는 서쪽으로 진나라, 북쪽으로 위나라, 동쪽으로 제나라, 남쪽으로 초나라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나라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비자는 한나라 왕에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분을 터뜨리며 10만 자에 달하는 한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막상 자신도 군주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비자의 뛰어난 통찰력을 알아본 것은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비자를 읽고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죠. 진시황은 한비자를 얻기 위해 한나라를 공격해 그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친구 이사는 한비자가 진시황의 총애를 받을까 두려워 모함했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하지만 한비자의 사상은 진나라 통치의 근간이 됩니다. 한비자의 통치술은 법치에서 출발하는데 법은 인간을 구속하며 강제력을 생명으로 합니다. 한비자의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주가 통치를 위해 휘둘렸던 수단이었던 셈이죠.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 중국 전한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주나라 때부터 대대로 기록을 담당한 관직에 봉사했습니다. 역사는 물론 천문, 지리, 달력 등을 제작하고 기록하는 일을 수행했죠. 이런 가풍으로 인해 사마천은 어린 시절부터 책과 익숙했습니다. 모든 고문서를 읽었고 역사와 야사에도 능통했습니다. 또한 어린 사마천은 여행의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가 10살이 될 즈음 아버지 사마담은 사마천을 데리고 중국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죠. 공자의 고향에 들려 공자와 수많은 제자들의 문답을 공부했고 항우와 유방의 격전지를 돌아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모습을 머리와 눈으로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천은 약관의 나이에 고금의 역사와 사상에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20살의 황제를 직접 모시는 낭중벼슬에 올랐습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04년 사기의 저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흉노의 포위 속에서 투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릉장군을 변호하다 황제인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기원전 99년에 사마천의 나이 48세가 되던 해에 남자로서 가장 지옥스러운 궁형을 받았습니다. 사마천은 옥중에서도 사기 저술을 계속하였으며 기원전 95년 황제의 신임을 회복하여 황관의 최고직인 중서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마천은 마침내 기원전 91년 사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중국 사람 한비자도 비슷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의사가 입으로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건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사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수레를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길 바라고, 관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데, 이는 수레 제조업자가 인자하고 관 제조업자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수레를 많이 팔 수 있고 또 많이 죽어야 관을 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애정도 동정심도 의리도 인정도 아니고 오직 개인의 이익 한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라 시절 사마천이 쓴 사기는 중국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습니다.
사마천은 이 책 화식열전에서 경제 철학, 돈, 그리고 인간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귀와 눈은 좋은 소리와 색깔을 즐기려 하고, 입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 하고, 몸은 안락과 향락을 즐기고, 마음은 권세와 지위를 과시하려 한다고 말이죠. 그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쾌락을 좋아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의는 돈에서 나오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부유해져야 한다.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탁월한 본성이기에 특별히 가르칠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는 고고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를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속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경제학의 효시라 불리는 국부론을 완성시켰습니다. 국부론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문제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때 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후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왜 최선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인간은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들의 호의에 의존할 수는 없다. 비록 인간이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서로 유익한 방향으로 그 이기심을 유도할 수 있다면 각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내게 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모든 거래의 의미이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푸주간 주인, 양주장 주인, 빵 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의존하는 것이며 개인도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상대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거린만이 동료 시민들의 호의에 의존한다. 개인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도 없고 그가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